이것이 MySQL이다. 개정판에 대한 1장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이번 1장에서는 우리 데이터베이스, 그러니까 DBMS에 대한 개요와 우리가 사용할 MySQL에 대해서 소개를 좀 진행을 하죠. 자,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우리 관련된 내용은 모두 이 카페에 등록되어 있으니까 카페에 가셔서 관련된 자료를 다운로드 받으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교재를 보면서 같이 한번 진행할게요. 자, 우리 처음에 일부 파트 1인데요. 파트 1에서는 MySQL 설치와 DB 구축 과정 전반에 대한 미리 실습하기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파트 1에는 3개의 장이 들어있는데 1장에서는 DBMS 개요와 MySQL 소개, 그리고 2장에서는 MySQL 설치를 하고 3장에서 MySQL 전체 운영을 실습을 해보도록 하죠. 자, 그리고 지금은 1장 DBMS 소개와 MySQL 소개에 대해서 DBMS 개요와 MySQL 소개에 대해서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1장 표지가 나와 있고요. DBMS 개요와 MySQL 소개인데요. 자, 이 책에서 다룰 MySQL은 DBMS 소프트웨어예요.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프로그램의 일종이죠. 이거 말고도 다른 제품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가 사용할 것은 MySQL이라는 제품입니다. MySQL을 읽을 때 MySQL 이렇게 읽어도 관계는 없습니다. 자, MySQL은 오라클사에서 만든 제품입니다. 오라클사에서는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외에도 MySQL까지 같이 제작하고 배포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장에서는 DBMS에 대한 개략적인 내용과 우리 MySQL에 대한 소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1장을 제일 재미없어 하는 장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데이터베이스 초보자인데 처음에 DBMS 개요가요 굉장히 지루하고 재미없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리고 또 MySQL을 실제로 사용하고 싶은데 MySQL에 대한 사용은 안 하고 소개만 하니까 사실은 1장이 굉장히 재미없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1장이 필요는 하니까 한번 쭉 훑어볼 텐데요. 혹시 1장을 잘 이해를 못 하셔도 돼요. 우리 1장은 이론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혹시 1장을 잘 모르겠다 그래도 넘어가시고 2장부터 같이 하시면 충분히 따라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공부하거나 아니면 책을 끝까지 공부한 다음에 1장을 다시 읽어보시면 당연한 얘기가 써있다고 느껴지실 거예요. 자, 1장의 처음에 우리 첫 페이지부터 보죠. 1장의 5페이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데이터베이스는 한마디로 데이터의 집합이라고 이건 좀 기억을 해놓으세요. 데이터들의 집합이 데이터베이스다. 그리고 여러 명의 사용자가 동시에 사용한다. 이게 데이터베이스 특징입니다. 동시 접근이 굉장히 의미 있는 단어인데요. 여기 밑에 그림에 잘 나와 있죠. 우리가 사용할 MySQL이라는 DBMS 안에는 데이터베이스가 여러 개 들어있고요. 여기 안에는 데이터들이 들어있거든요. 이 자료에 접근을 하는데 한 명이 아니라 동시에 여러 명 또는 여러 개의 어플리케이션이 동시에 접속해서 사용을 한다. 이게 데이터베이스의 큰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겠지만 엑셀 같은 프로그램은 데이터베이스와 비슷하게 보이긴 하지만 DBMS라고 안 부르는 이유가 동시에 열어서 작업을 못하기 때문입니다. 한 번에 한 명만 열어서 작업하죠. 하지만 엑셀과 비슷하게 보이는 DBMS는 동시에 여러 사용자가 접근할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용어가 자꾸 헷갈리는데 용어 정리는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할 거고요. 일단은 용어를 아예 명확하게 정리하고 갈게요. 데이터베이스, 줄여서 DB라고 부르는 것은 데이터의 집합입니다. 이거는 기억할게요. 그럼 여기 그림상에 보시면은 이 데이터 집합 이런 것들을 모아놓은 게 데이터베이스예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는 그림상으로는 지금 여기 보이는 원통 모양의 무엇을 담는 통이죠. 이 통 모양으로 그려놓는 게 일반적입니다. 자, 지금 여기 하나의 데이터베이스가 있고 데이터의 집합이죠. 또 하나의 데이터베이스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현재는 데이터베이스가 2개가 있는 상태죠. 그러면 이 데이터베이스를 운영하기 위한 그 시스템 또는 소프트웨어가 바로 DBMS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DBMS는 데이터베이스를 운영하는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약자로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 또는 소프트웨어라고 읽어도 크게 틀리진 않습니다. 그 자체가 DBMS인데 이 DBMS는 소프트웨어의 종류가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서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MySQL이라는 제품을 쓰는 것 뿐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DBMS와 데이터베이스의 관계를 아셨으면 그러면 여러분이 이 데이터베이스를 운영하고 싶다면 맨 처음에 뭘 해야겠죠? DBMS를 설치를 해야겠죠. 그래서 이 장에서 우리 MySQL을 먼저 설치하고 진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거 설치하고 나면 그 다음에 안에 있는 데이터를 내가 만들거나 운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사용자들은 여러분이 앞으로 이 사용자가 돼서 DBMS에 접근해서 사용을 하게 되겠죠. 자, 다음 페이지 볼까요? 6페이지네요. 자, 다음 페이지 보면 우리 MySQL에도 DBMS의 종류가 여러 가지 나오는데요. 간단하게 대표적인 게 MySQL과 MariaDB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사실 두 제품은 거의 비슷한 제품입니다. 이유가 MySQL을 개발했던 주요 개발자가 MariaDB도 개발했기 때문입니다. 그 외에도 무료인 PostgreSQL도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라클에서 제작한 오라클 데이터베이스를 읽으면 되거든요. 오라클 데이터베이스라는 제품도 있고요. SQL 서버라는 제품도 있습니다. 그 외에 관련된 DBMS 제품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사실은 네 가지 정도만 꼽으면은 우리나라에서 특히 많이 사용되는 게 MySQL, MariaDB, 오라클, SQL 서버, 그러니까 SQL 서버 이 네 가지 정도고 PostgreSQL이 최근에 비록 그 무료 제품으로서 조금 각광을 받고 있는 그런 상태인 것입니다. 그리고 PC용으로 액세스 같은 거를 쓰기도 하죠. 그리고 스마트폰에는 자동으로 SQLite라는 DBMS가 들어있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DBMS가 뭔지를 알았으니까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해주는 이 소프트웨어들인데요. 또는 시스템이라고 읽어도 된다 했죠. 소프트웨어들의 장점 또는 특징을 보시면은 먼저 데이터의 무결성이 처음에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안에 데이터는 결함이 없어야 된다 이런 거죠. 오류가 있으면 안 된다. 이게 바로 데이터의 무결성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예를 들면요, 이 데이터베이스 안에 DBMS 안에 저장되는 내용들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예를 들어서 뭐 은행 계좌, 사람들마다 그 현재 잔고들, 내가 돈이 얼마 있는지 이런 내용들이 저장되어 있는데 이게 만약에 오류가 있으면은 큰일 나겠죠.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는 오류가 있으면 안 된다. 다음 페이지 볼까요? 자, 그리고 데이터의 독립성이라는 특징도 가지고 있습니다. 데이터의 독립성은 데이터베이스의 크기가 변경되거나 파일의 저장소가 바뀐다고 해서 다른 응용 프로그램을 바꾸면 안 된다. 그렇게 되는 게 데이터의 독립성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이해하기 어려울 텐데요. 여기 그림 보고 할게요. 자, 이 데이터베이스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사용자랑 어플리케이션이 있는데 현재 얘네들 내용을 만약에 바꾼다, 구성을 바꾸고 얘 저장소를 바꾼다 한다고 해서 얘네까지 바꾸면 안 된다는 얘기가 데이터의 독립성입니다. 그래서 얘와 얘는 서로 독립적으로 존재한다. 이런 의미로 데이터의 독립성이 데이터베이스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 외에 보안도 중요하겠죠.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내용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아무나 접근 못하고 허용된 사용자만, 그러니까 사용자 계정을 잘 관리해야겠죠. 허용된 사용자만 접근을 하게 되고, 물론 허용된 사용자로 해서 모든 데 접근하는 게 아니고 제한된 권한만 가지고 접근하는 게 보안의 내용입니다. 자, 데이터 중복의 최소화도, 데이터가 동일한 데이터가 여러 개 중복되어 있으면 안 되기까지는 않은데 최소화시켜야 된다. 이게 데이터베이스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고 나면 응용 프로그램 제작 및 수정이 쉬워집니다. 그래서 일반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때 데이터베이스 없이 만드는 것보다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하고 나면은 훨씬 더 공통적인 프로그램 제작이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유지 보수 또한 아주는 아니고요. 좀 더 쉬워집니다. 그리고 데이터의 안전성이 향상됩니다. 데이터에 저장된 게 날아가지 않을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그게 바로 백업 복원 기능인데요. 여러분이 파일 같은 데 저장을 해놓고 파일이 깨지면은 안에 있는 데이터가 날아가겠죠. 그렇지만 DBMS 안에 저장된 것은 이 백업과 복원을 통해서 혹시라도 데이터가 깨지거나 날아가더라도 다시 원상으로 복구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을 해줍니다. 자, 8페이지 데이터베이스 발전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보죠. 자, 데이터베이스가 처음부터 나오진 않았겠죠. 그래서 개념을 잠깐 살펴보기 위한 건데요. 먼저 예전에도 그 데이터를 관리했죠. 당연히 오프라인으로 관리를 했겠죠. 여기 보면은 그냥 일반 장표라고 부르는 것들인데요. 여기다가 뭐 예를 들어서 수입 같은 거, 지출 같은 거를 여기다 기록을 해놨겠죠. 이게 예전에 컴퓨터 있기 전의 일이고, 컴퓨터가 드디어 개발되면서 사용된 게 파일 시스템이에요. 파일로 저장된다.
아주 간단한 예로 그냥 메모장에 적어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당연히 종이로 있던 거를 이제 메모장으로 옮겨서 적게 된 겁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런 구조가 되어 있다 보시면 돼요. 메모장에 그냥 현재 사용자 회원 관리를 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회원들에 대한 정보를 메모장에 쭉 기록만 해놓으면 된다. 이게 파일 시스템인데 이 파일 시스템의 단점, 그러니까 한계점이 너무 많아요. 이게 파일이 엄청나게 커지잖아요. 지금 여기 뭐 열몇 건이니까 아무 문제 없지만 이게 10억 건이다. 이러면 얘기가 확 달라지죠. 그래서 나온 게 아무리 데이터가 많더라도 문제가 없어지도록 출연된 게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입니다. 파일 시스템이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지금도 사용되는데 파일 시스템은 소량 개념에 가깝고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은 파일 시스템의 단점을 보완하고 대량의 데이터예요. 그래서 앞으로 별도의 얘기를 안 하더라도 데이터베이스 또는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 이런 용어가 나오면 당연히 대량의 데이터를 사용하는 게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전제입니다. 자, 이렇게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 DBMS라고 부르는 것들이 탄생이 됐고요. 이 DBMS는 바로 데이터베이스를 잘 관리하고 운영하기 위한 소프트웨어로서 출시됐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용어가 나오는데 이 데이터베이스를 운영하기 위한 구축 관리하기 위한 언어가 바로 SQL 언어예요. 그래서 제가 영장에서 소개했듯이 여러분이 꼭 잘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SQL입니다. 그래서 SQL 기본과 SQL 응용 내용을 우리 굉장히 길게 아마 다루게 될 겁니다. 자, 데이터베이스 탄생에 대해서 소개까지 했으니까요. 잠깐 쉬었다가 또 이어서 하죠.